오늘의 첫 번째 이야기입니다. 한 농부가 곳간에서 시계를 잃어버렸습니다. 그것은 그에게 아주 의미 있는 시계였죠. 어려웠던 젊은 시절 아내가 푼푼히 모은 돈으로 그에게 주었던 생일 선물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어떻게든 시계를 찾기 위해 농부는 곳간에 쌓아놓은 건초더미를 하루 종일 뒤지고 또 뒤졌습니다. 하지만 시계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실망한 그는 다음날 날이 밝자 마을의 아이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그리고 시계를 찾는 사람에게 사탕 한 봉지를 주겠노라고 말을 했죠. 아이들은 정신없이 곳간을 뒤졌습니다. 하지만 한참을 뒤져도 여전히 시계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결국 농부는 시계 찾기를 포기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때 한 아이가 농부에게 다가와 자신에게도 시계를 찾을 기회를 달라고 말했죠. 농부는 기꺼이 허락했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 아이가 곳간에서 나왔을 때 그의 손에는 잃어버린 그 시계가 들려 있었습니다. 농부는 흥분을 감추지 못하고 소리쳐 물었습니다. 찾았구나. 어떻게 찾아낸 거냐? 다들 온 데를 뒤져도 없었는데 어떻게 해? 아이가 표정 없이 말했습니다. 전 그저 조용히 앉아 있었어요. 그러자 시계 소리가 들렸어요. 소리 나는 쪽으로 가니 이 시계가 있더군요. 막상 어려운 일이 닥치면 우리는 당황합니다. 그것을 해결하겠다고 생각하는 순간 마음이 급해지기 마련이죠. 하지만 서두를수록 일은 더 꼬여가기 십상입니다. 때론 평정심을 유지하는 것이 문제 해결에 더 도움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쉽지 않은 일이지요. 하지만 문제가 생겼을 때 눈을 감고 가만히 마음을 다스리도록 노력하세요. 문제의 본질은 서둘러서 보이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잃어버린 물건을 옆에 두고 온 집안을 미친 듯이 뒤졌던 경험은 누구에게나 있는 일입니다. 아이의 해결책은 눈을 감고 가만히 귀 기울이는 것이었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입니다. 오랜 시간 유명한 화가 밑에서 그림 수업을 받아온 젊은 미술학도가 마침내 과정을 모두 마치게 됐습니다. 자신의 화가로서의 능력이 궁금했던 그는 며칠에 걸쳐 열심히 그림 하나를 완성했습니다. 그는 그 그림을 행인이 많은 거리에 전시할 생각이었습니다. 사람들은 내 그림을 어떻게 평가할까? 그림을 들고 시내로 나간 그는 번잡한 거리 한편에 자신의 그림을 세워두고 그 밑에 이렇게 적어 놓았습니다. 저는 이제 막 화가의 길에 들어선 신의 작가입니다. 열심히 그린 그림이지만 서툰 점이 많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잠시 시간을 내어 여러분들의 생각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림에 고칠 부분이나 실수가 있으면 놓아둔 펜으로 X표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몇 시간 뒤 그는 그림을 놓아둔 장소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그림 위로 수많은 X표가 그려져 있는 것을 보게 됐죠. 어떤 사람은 그림 위에 비판과 제안의 글을 남기기도 했습니다. 젊은 화가는 크게 실망을 하고 말았습니다. 온통 X표로 덮인 캔버스를 들고 그는 스승을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눈물을 흘리며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저는 화가의 자질이 부족한 모양입니다. 사람들이 제 그림이 많이 모자란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화가의 길을 포기하고 싶은 마음뿐입니다. 제자의 얘기를 들은 스승은 옅은 미소를 띄우며 말했습니다. 자넨 뛰어난 자질과 솜씨를 지니고 있어. 누가 뭐래도 훌륭한 화가가 될 거야. 내가 증명해 주지. 자네 먼저 그린 그림과 똑같이 한 번만 더 그려줄 수 있겠나? 나를 믿고 다시 그림을 사람들에게 보여주자고. 제자는 내키지 않은 마음이었지만 스승의 부탁을 거절할 수 없었습니다. 다음날 그는 이전 그림의 모사본을 들고 스승을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두 사람은 시내의 그 거리로 함께 나갔습니다. 같은 자리에 그림을 걸고 그 밑에 이렇게 써놓았습니다. 저는 이제 갓 화가의 길에 들어섰습니다. 제가 그린 그림에 여러분들의 평가를 받고 싶습니다.
혹시 제 그림이 잘못된 점이 있다면 아래에 준비한 붓과 물감으로 자유로이 수정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스승과 제자는 그림을 거리에 두고 그들의 화실로 돌아갔습니다. 다음날 함께 그 자리에 도착한 두 사람은 누구도 그림에 손을 대지 않았음을 알게 됐습니다. 스승이 말했죠. 하루는 너무 짧은 시간일지 모르겠네. 내일 다시 와보지. 그렇게 스승과 제자는 날마다 그림을 보러 갔습니다. 어느새 한 달의 시간이 흐른 뒤 스승이 말했습니다. 아무도 자네 그림에서 잘못을 찾지 못한 것 같군. 자넨 훌륭한 화가인 거야. 우리는 너무 쉽게 남을 비판합니다. 그 비판은 합리적일 수도 있고 상대의 분발을 촉구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때로 그 비난으로 인해 상대는 커다란 상처를 입고 심지어 좌절하기도 합니다. 사람들은 젊은 작가의 작품에서 문제점을 찾으려고 했을 겁니다. 그래서 마음에 들지 않는 부분에 X표를 하고 비판과 제안의 글을 남기기도 한 것이죠. 하지만 그 부족한 부분을 실제로 고쳐보라는 요구에는 누구도 쉽게 반응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남을 비판하기는 쉬운 일입니다. 하지만 그 비판에 대한 실질적인 해답을 가지고 있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가끔 우리는 대안 없는 비판으로 누군가를 아프게 합니다. 마치 모든 것을 알고 있다는 듯이 가차없는 비난을 퍼붓기도 합니다. 하지만 강하게 비난하는 사람일수록 문제를 직접 해결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안 없는 비판보다는 격려와 칭찬의 말에 문제 해결의 길이 있을지 모릅니다.